그 남자의 달력. 12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 한 남자가 캄캄한 거실에서 낡은 달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름은 강도훈, 48세. 결혼도 미뤘고 사업도 잇따라 실패했다. 인생이 한없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보게 되었다. 연말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풍수 행동. 이것만 하면 새해에 돈복이 터진다. 그 글은 마치 도훈을 위해 쓰여진 듯 그를 단숨에 빨아들였다. 첫 번째 행동. 오래된 지갑을 태우고 새 지갑을 준비하라. 지갑에 쌓인 기운은 금전운을 가로막는다. 새로운 재물은 새로운 그릇에서 시작된다. 도훈은 즉시 낡은 지갑을 꺼내어 뒷마당에서 태웠다. 타는 냄새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들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새 지갑을 꺼내며 고요히 중얼거렸다. 제발 이번 한 해는 바뀌기를.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행동을 준비하던 도훈 앞에 수상한 노파가 나타나며 말을 걸었다. 지갑은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그 다음이지? 너 달력을 뒤집어 본 적 있어? 도훈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달력의 저주와 두 번째 행동. 달력을 뒤집어 보라고요? 도훈은 얼어붙은 차에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덩굴처럼 휘어진 지팡이를 쿡 찌르며 말했다. 달력엔 시간이 붙어 있어. 그걸 미련처럼 붙들고 사는 자들은 늘 과거에 갇혀 살아. 연말엔 반드시 마지막 달력을 찢어 없애야 해. 그게 두 번째 행동이야. 도훈은 얼떨떨했지만 뭔가 끌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을 조심스레 떼어내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걸 찢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은 생각보다 묵직했고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한 장 한 장 뜯을 때마다 도훈의 머릿속엔 지난 1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실패한 투자, 깨진 우정, 지나간 기회들. 마지막 장을 찢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마치 과거의 도훈을 벗겨낸 듯한 기분.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정이 되자마자 TV가 혼자 켜졌고 화면엔 검은 배경에 흰 글씨 하나가 나타났다. 세 번째 행동을 준비하라. 현관에 묶인 기운을 풀어야 한다. 도훈은 소름이 돋았다. 그건 TV 채널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무슨 신호지? 노파의 말, 찢어진 달력, 그리고 고양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란 걸 도훈은 직감했다. 이제 세 번째 행동을 준비해야 했다. 현관, 집의 입구,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문. 그곳에 무언가 잘못된 기운이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고양이는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똑바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에 비친 도훈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다. 현관의 저주와 세 번째 행동. 고양이는 도훈의 발치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깊은 황금빛 눈동자 속에서 묘한 힘이 느껴졌고 그 시선은 마치 지금 아니면 늦는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관에 묶인 기운을 풀라. 도훈은 천천히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지방 너머에서 식은 기운이 훅 밀려들었다. 찬 공기와는 다른 마치 오래된 기억이 잠들어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 그 기운은 집 안으로 스며들며 그의 몸을 짓눌렀다. 도훈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을 샅샅이 살폈다. 낡은 신발장, 오래된 우산들, 모아놓은 배달 전단지, 바닥 구석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공간이 지금은 어두운 기운의 소굴처럼 보였다. 그리고 신발장 밑에서 나온 낡은 항아리 하나. 그 안에는 누군가 손으로 쓴 듯한 노란 부적 조각과 검게 바랜 말린 고사리 잎이 들어있었다. 이건 뭐지? 도훈은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곧바로 부적을 꺼내 노파에게 달려갔다. 시장 뒷골목, 향냄새 자욱한 작은 전방. 노파는 부적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누군가 내 집에 가난과 고통의 기운을 심어놓은 거야. 오래된 원한이지. 부엌도 거실도 아닌 현관을 택한 이유는 간단해. 들어오는 돈과 행운을 문 앞에서 막기 위해서지. 그럼 이걸 없애면? 없애는 것만으론 부족해. 현관의 기운을 바꾸는 풍수의식을 치러야 해. 그리고 네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네 안에 있는 과거의 그림자. 그걸 직면하고 내쫓지 않으면 현관은 다시 어두워질 거야.
도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현관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가 마주한 세 번째 행동은 단순한 정리나 청소가 아니었다. 그건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와 마주하는 일이었다. 어머니와의 갈등, 실패한 연애, 빚더미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 그 모든 어두운 기억들이 마치 현관 앞 어둠처럼 도훈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도훈은 고양이의 안내에 따라 향을 피우고 현관 바닥에 소금원을 그리며 작은 촛불을 밝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더는 붙잡지 않겠다. 떠나가라. 순간 고양이가 미야오 하고 울었다. 불빛이 흔들렸고 그와 동시에 현관 너머로 느껴지던 묵은 기운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도훈의 집에는 햇살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현관이 마치 새로운 시작의 문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말한 네 번째 행동, 그건 도훈의 거실 속 가장 깊은 그림자를 마주하게 만들 준비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가 잊고 지내던 존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림자 속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도훈은 세 번째 행동을 실천한 후 집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묘하게 낯선 시선이 거실에서 느껴지곤 했다. 혹시 이게 네 번째 징조인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도훈은 꿈에서 자주 같은 장소를 보았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 벽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 상자 위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놓여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거울. 현실로 돌아온 도훈은 집 안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실 옆 창고에서 오래전 넣어둔 거울을 발견했다. 비닐에 쌓여 있지만 거울은 마치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네 번째 행동, 혹시 이건가? 그는 곧장 풍수책을 펼쳤다. 책 속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거울은 사방팔방으로 기운을 분산시키고 그림자의 통로가 된다. 연말에는 반드시 오래된 거울, 깨진 거울, 먼지가 쌓인 유리 등을 제거하거나 정화해야 한다. 도훈은 곧바로 거울을 깨끗이 닦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과거를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속에서 흐릿한 실루엣을 보았다. 처음엔 자신인 줄 알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건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난 쌍둥이 형이었다. 도훈아, 기억나?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 도훈은 눈을 감았다. 거울 속의 형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이에서 무너져 내리며 새로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다음 날 그는 거울 앞에 한 송이 붉은 꽃을 올려두었다. 바로 그날 오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투자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도훈 씨, 연말 맞이 프로젝트 건이 있는데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도훈은 거울 정화를 매년 연말 풍수 의식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위치,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한 게 있었다. 그날 거울 속에 있던 형의 실루엣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 마지막 행동과 닫힌 문이 비밀. 도훈은 네 번째 행동 이후 자신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도 잦아졌다. 밤이 되면 그의 집 문 앞에서 낮고 굵은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하지만 초인종은 절대 울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풍수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한 줄만이 적혀 있었다. 다섯 번째 행동, 열리지 않는 문을 열 것. 그 문 뒤에는 당신의 복과 그림자가 함께 숨겨져 있다. 그는 즉시 현관 옆 오래전부터 창고로 쓰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이상하게도 항상 열리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공간은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듯했다. 도훈은 조심스레 문고리를 돌렸다. 처음엔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문이 마치 스스로 열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끼익 하고 열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엔 희미하게 빛나는 원형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벽에는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집은 예전 사주쟁이의 피난처였으며 마지막 날에 들어온 자만이 이 문양을 깨울 수 있다. 복을 원한다면 두려움을 먼저 맞이하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앞에 4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각각 그의 지난 4가지 행동을 상징하듯 향을 들고 붉은 봉투를 흔들고 식탁에 앉아 거울을 들고 있었다. 가장 앞에 선 자가 말했다. 넌 마침내 마지막 행동을 실행했구나. 이제 묻겠다. 네가 진정 바라는 건 돈이냐?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의 복원이냐? 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답했다. 나는 돈보다 나 자신을 되찾고 싶다. 진짜 복은 결국 스스로의 흐름을 되찾는 것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 내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고 천장에서 붉은 종이등이 내려왔다. 등 안에는 복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그 이후 도운의 삶은 마치 물길을 찾은 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작은 투자 하나가 대박으로 이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로이 싸우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연말이 되면 그는 작은 초 하나를 창고방 앞에 켜놓았다. 그 초는 자정이 되면 스스로 꺼졌다. 마치 그림자 속 존재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